네, 안녕하십니까. 헤르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기아자동차의 EV6에 장착되어 있는 메리디안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디오를 튜닝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이 이제 어려운 것이 홈오디오나 이어폰, 헤드폰과 같이 미리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선택을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의 니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한 다음에 튜닝을 시작해야 실패 없이, 중복 투자 없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튜닝하는 카오디오 사운드 튜닝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카오디오 튜닝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즉, 고객들이 이 카오디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카오디오로 보지 않고 본인이 들었던 홈 오디오 또는 콘서트홀 또는 이어폰, 헤드폰에서 듣던 음악을 이 카오디오에서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카오디오도 이어폰, 헤드폰, 그 다음에 공연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서트홀, 그 다음에 방송국,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큰 콘서트홀이나 카페에서 듣는 그런 영역과 같이 또 다른 청음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청음 환경에 대해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기존에 듣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일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카오디오를 일반 오너들, 일반 소비자들이 전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스테레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를 느낄 수가 없고 음장관과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그런 감동, 이런 정도 느끼겠죠. 하지만 카오디오는 유일하게 좌우의 스테레오와 센터의 사운드 스테이지, 이미징, 그리고 전체적인 입체감, 음장감, 음압까지 거기다 대출력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 카오디오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카스테레오라고 불렀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카스테레오라고 했다는 것은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거의 다 스테레오를 느끼지 못했던 시절에 자동차에 오디오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스테레오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카오디오를 기존에 본인이 들었던 환경의 오디오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튜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본인도 소리는 들을 줄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카오디오는 완전히 또 다른 청취 환경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복 투자 없고 튜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복 투자를 하는 첫 번째, 그런 인식 속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가 바로 스피커만 교체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조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스피커의 개수가 많고 앰프의 채널 수가 많은 상태에서의 스피커 교체는 말 그대로 튜닝이 아니고 아마추어가 설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프로한테 맡기느냐 아마추어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집에 있는 TV 하나를 끼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 디자인을 바꿔서 그 TV든 뭐든지 간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장식품, 벽의 디자인, 색깔, 이것하고 같이 어울려야 비로소 리모델링한 효과가 나타나듯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피커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TV 집에다가 20인치 TV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50인치 TV를 하나 올려놨다고 해서
집에 있는 거실의 분위기는 바뀌는 게 맞습니다만 생뚱맞은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피커 하나를 바꾸면 이 전체의 밸런스가 다 틀어져서 실패한 튜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피커를 구입한 겁니다. 튜닝을 한 게 아니고 이 스피커를 그냥 구입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에서 스피커만 바꾸는 것, 특히 이제 카오디오 같은 경우에 스피커만 바꾸는 것은 기부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옛날에 스피커만 바꿔서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똑같이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튜닝 환경, 사운드 환경에서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에서는 표시도 안 난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카오디오도 새로운 환경에 전혀 다른 청취 환경으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튜닝에 실패하지 않는다. 자, 그러려면 이제 본인의 니즈, 즉 순정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순정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얘를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너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선명도와 출력, 그 다음에 밸런스, 그 다음에 강력한 저음, 그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명도나 출력이나 밸런스나 강력한 저음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튜닝을 하려고 하는 오너만이 알 수 있습니다. 튜닝 하는데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오너와 튜닝하는 사람의 교감입니다. 왜냐? 튜닝을 해주는 사람, 조율을 해주는 사람은 저지만 실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오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너의 귀와 오너의 마음이 되어서 일체화되지 않으면은 좋은 소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객의 귀와 고객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 소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한없이 쏟아 부어서 좋은 자재, 좋은 부품, 높은 가격에 성능 좋은 거 갖다 쓰면 말 그대로 제품빨로 소리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적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려면은 이 동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과. 그래서 고객이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튜닝하러 가서 저는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선명하지 못하고 해상력 없고 출력 낮고 밸런스 그렇게 썩 맞지도 않고 스테레오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음 낮은 것도 사실이고 벙벙거리는 것도 사실이고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냐 이것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샵 사장님한테 표현을 해야만이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튜닝할 거냐? 이 EV6의 이 메리디안 11채널 외장 앰프인데 화면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좌우측에 미드레인지가 있고 센터 스피커가 있고 트위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음을 내는 트위터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메리디안 앰프가 뒷좌석 운전석 뒤에 있는 뒷좌석 시트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도어가 있고 서라운드가 있고 트렁크 한가운데에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채널 수는 이제 11채널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 코일입니다. 왜 이렇게 스피커가 많은데도 소리가 나쁠까요? 원래 순정은 그렇습니다. 이 소리 좋다고 EV6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겠지만 소리가 좋아도 판매 대수는 늘지 않습니다. 차량을 살 때 오디오를 보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들여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다. 대신에 일반 오디오보다 낫겠지 하고 선택하는 것이 오디오 옵션인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순정 외장 앰프를 선택하시면은 무손실 원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무손실 원음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기타 소리 하나, 피아노 소리 하나, 바이올린의 현소리까지도 생생하게 차원이 다른 소리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음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원음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려면 DSP도 들어가야 되고 앞 스피커도 바꿔야 되고 광생성기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튜닝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보다 낮은 방법은 없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원음 사운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리를 만들어 봤자 이런 그 원음 사운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돈을 쓴 것에 얘는 효율이 50% 뿐이 안 나오고 얘는 100%, 120%가 나올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널 수가 많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를 바꾸면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앰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피커와 앰프가 들어가는 그 가격에다 조금만 보태면 100%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이쪽 시스템, 원음 사운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튜닝을 하는데, 튜닝하기 전에 스피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